안녕하세요. 김미성 약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그동안 약국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했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질문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 2편이나 3편 정도에 나눠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그동안 영양제를 드시면서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감이나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섭취량에 대한 거예요. 영양제를 사시게 되면 그게 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제품 겉면에 이미 그 권장 요구량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양제를 드리게 되면 그 제품 겉면에 있는 용량하고 다르게 설정을 해서 적어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똑같은 영양제지만 이분은 하루에 한 알 먹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분은 하루 4알 먹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하루 8알 먹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굉장히 의아스러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드실 때, 영양제를 선택해서 드실 때 그 제품 겉면에 있는 용량대로만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해 할 수도 있겠죠. 아니, 8알이나 먹는데 저 괜찮을까? 또 저 사람은 이미 또 다른 약도 먹고 있는데, 저렇게 먹으면 간이 상하지 않을까? 콩팥이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드시는 분들도 아마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 불안하겠죠. 저 사람은 1알이라 그랬는데, 왜 나는 4알이지? 왜 나는 8알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영양소 섭취량은요, 드시는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최소 요구량이라는 게 있고요, 최적 요구량이라는 게 있고, 최대 관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최소 요구량이라 그러면 우리 RDA라는 말 아시죠? 일일 영양소 권장량. 그게 이제 최소 요구량이에요. 이 최소 요구량은 건강한 사람이 그냥 단순히 숨쉬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량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적 요구량이라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최적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최대 관용량이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이제 종합 비타민 또는 비타민 B군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맨 윗줄에 보면 성분표에 이 티아민이 표기가 돼 있어요. 비타민 B1이. 그래서 요즘 나온 제품들은 100mg가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50mg였는데, 근데 실제로 이 비타민 B1은요, 이 최소 요구량은 1.5mg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100mg짜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몇 배인가요? 최소한 60배인 거죠. 60배를 먹는 거죠. 이게 최적 요구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이게 활성형이라고 광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흡수율이 60배 이상 훨씬 더 뛰어넘는 용량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적 요구량이라는 거예요. 그 갭이 어마어마하죠. 또 한 가지,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요, 일일 그 최소 요구량, 이 스몰 사이즈 용량은요, 400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서 드시는 건 어떤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2000IU짜리가 약국에 유통이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 약국도 2000IU를 아예 취급을 하지 않아요. 찾는 분들이 없으니까. 최소가 4000IU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5000IU 제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게 찾으시니까.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병원에 가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라 그래가지고 그게 무려 이게 30만 IU짜리를 아마 맞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날마다 드시는 게 귀찮다고. 그러니까 최소 요구량은 400 IU인데 실제 병원에서는 30만 IU까지 주사를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비타민 C 같은 게 있죠. 이 비타민 C는 일일 권장량 RDA 값은요, 이게 100mg이에요. 그것도 늘어서. 원래는 70ml였는데 이게 100ml로 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서 드시는 것들은 어때요? 유한양액이다, 경남이다, 고려은단이다 해서 드시는 것들은 최소 1000ml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알만 먹어도 이 최소 요구량의 10배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요즘은 메가요법이다 그래서
하루에 6,000ml를 먹게 하죠. 그것도 최소 용량이에요. 메가요법의 최소 용량이 6,000ml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요즘 어때요? 흡수율을 뭐 수십 배 높였다, 수백 배 높였다, 위장장애가 없다 해서 리포조말 비타민C가 또 나와 있고요. 또 게다가 요즘은 항암요법 주사제라 그래서요. 병원에 가면 어때요? 예, 1회 주사 맞는데 10만 단위의 주사를 맞는 거예요. 예, 10만 mg. 정말 많은 갭이 있지 않나요?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제품 겉면에 보면 보통 하루 한 알 권장되어 있거든요. 뭐 600ml 이상이 되면. 근데 실제로 하루 한 알 먹었을 때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러니까 이상 지질 혈증이 생긴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때는 최소한 하루 2알에서 많게는 8알까지 드시게 합니다. 물론 8알까지 드시게 되면 그 제품의 껍질 때문에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껍질을 없애는 이제 액상형으로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정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최소 요구량이라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양소들이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었던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과거와 달리 훨씬 더 감당 못할 스트레스나 독소가 많이 생겨 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적의 요구량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이게 최적 요구량이라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 요구량이 여러분들이 사서 먹는 그 제품 겉면에 써 있는 용량이라 그랬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질환의 어떤 개선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건 아니고 아프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이 제품 겉면에 써 있는 용량대로 드셔서는 또 효과를 못 볼 확률도 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 못할 스트레스나 감당 못할 독소가 너무 많다라고 그랬죠. 내부에서 생기는 독소,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독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자외선이라든가, 뭐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에 들어있는 독소,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 또 식기류에 묻어있는 독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몸의 현대인들에게 뭐 심혈관계 질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나 또 뭐 소화성인을 가리지 않는 뭐 면역계 질환이나 또는 뭐 이유는 있지만 이유를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나만이 느끼는 자각 증세, 예를 들면 만성 피로감이라든가 병원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 통증이라든가 또는 만성적인 우울감, 이런 현대인들이 그런 갖고 있는 내가 느끼는 불편한 자각 증세 이런 게 있다면 최적 요구량, 그러니까 거기 제품 겉면에 써 있는 걸로는 도대체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최대 관용량이라는 기준에 근거해서 드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준 안에서, 그러니까 최대 관용량이라는 기준 안에서 적극적인 용량을 드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 증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에 최소한 뭐 도움이나 또는 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나서 차후에 건강해지면 다시 최적 요구량으로 줄여서 드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사실 때 그 제품 겉면에 쓰여 있는 용량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고 해피하게 생활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영양제가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요구량만 드셔도 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품 겉면에 쓰여있는 그대로 최적 요구량만 드셔도 그분의 건강에 담보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대 관용량이 허락하는 기준치 안에서 적극적인 용량을 섭취하여야만이 내 질환이 악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용량은요, 본인이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신뢰가 가는 약사님이나 또는 기능학을 하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신 후에 내가 먹는 용량을 결정하셔야만이 그게 내 몸에 맞는 그런 영양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내가 갖고 있는 불편한 증상을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